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미리 광고를 해드렸다시피 그래프를 조금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래프는 자, 이런 그래프일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사분면이라고 하죠. 사실 선생님은 최근에 알았어요. 선생님이 수학을 배울 때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1영역, 제2영역, 제3영역, 제4영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가 붙는 것들을 음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념적으로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다 구현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1사분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X축과 Y축이 다 양수고요. 여기는 2사분면은요. X축이 음수고 3사분면은요. Y축, X축이 다 음수. 그 다음에 여기는 4사분면은 Y축이 음수고 X축은 양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요. 딱 요 부분만 떼서 즉 1사분면 떼서 1사분면만 떼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새로운 그래프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음수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만 어떤 수량을 나타낼 때 예를 들면 경제 지표 같은 걸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뭔가 수량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양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을 때 현실 세계에서의 숫자 개념을 설명해주고 싶을 때는 가장 작은 숫자는 뭡니까? 0이에요. 0. 아예 그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 다음부터 1부터 1에 점점 커지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에서 양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지표로는 양수만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경제 지문과 같은 혹은 다른 여타 수능 지문에서는 요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그래프도 나오는 경우가 많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래프, 1사분면만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프의 장점이 지금 이런 것처럼 구획을 나눠서 각각의 특징들을, 각각에 해당하는 개체를 각각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면서 그 대상의 특징을 부각시켜주는 방법에 있거든요. 따라서 1사분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요 그래프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구획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대상을 배치를 해놓고 얘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래프로 확인하게 하는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어떤 지문이죠? 지금 이 미생물 종구분 지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여기도 구획이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 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자, 유전체 유사도로는 70%야.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정 거리를 L로 설정한 다음에 여기 밑에를 미만으로 하고 여기 위에를 초과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점이 되게 많이 찍혀져 있는데 점은 뭐 어떻게 해놓고 이거를 무슨 영역이라고 지금 했냐면 자, 로마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네요. 1, 2, 3, 4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림에서의 각 점은 두 미생물 사이의 유전거리와 유전체 유사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당연하죠. X축, Y축이 유전거리와 유전체 유사도니까. 그림을 보면 두 미생물의 유전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유전체 유사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이 L을 기준으로 할 때 이 0에 더 가까운 쪽이 뭐가 됩니까? 유전거리가 가까운 쪽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이는 얘 밑으로는 다 뭐야?
유전거리가 가까워. 근데 유전거리가 가까운 애들을 한번 쫙 봤을 때 유전체 유사도가 높은 애만 존재합니까? 낮은 애도 존재하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그럼 반면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일 경우 유전거리는 일정 수준 미만이 되는 걸 볼 수 있다. 여러분도 볼게요. 지금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일 경우에는 다 뭐 미만입니까? 유전거리가 L 미만인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L 위에 있어요? 점이? 없죠? 이거 제가 지금 찍은 점이 아니에요. 네, 여기 그냥 우리 반에 자동적으로 찍혀져 있는 점이지. 즉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요 부분, 바로 요 부분, 이 부분, 이 4에 해당하는 이 영역이 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미생물 종, 같은 종으로 묶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출출을 했는지 보자. 문장으로는 어떻게 변환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자, 작은 따옴표도 되어 있어요. 대놓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서로 유전거리가 가까우며 70% 이상의 유전체 유사도를 보이는 미생물 집단, 거기까지가 작은 따옴표 맞췄는데, 이라고 하는 미생물의 종의 정의가 새롭게 도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생물의 종의 정의가 지금 작은 따옴표로 되는데 일반적인 종의 기준, 종의 정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유전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인 미생물 집단이래. 이게 뭐다? 미생물의 종의 기준이에요. 다른 종의 기준이 아니고 미생물 종의 기준입니다. 알겠어요? 미생물 종의 정의죠. 근데 이 정의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자, 문제를 할 때 응용 문제로 나올 때 이런 문제로 될 수가 있어요. 종의 정의가 이게 기준입니다. 응?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군자론 했었던 거 기억나요? 군자의 정의가 뭐냐면 정명을 실현하는 자라고 했어요. 응? 나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이름값을 실현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해. 그런데 그 정의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상황에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휴, 훌륭해요, 민경이. 네,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딱 보고 내가 교사인데 수업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아. 그러면 그 군자의 정의가 기준이 돼서 나를 군자로 분류해요? 아니면 군자가 아닌 소인으로 분류해요? 소인으로 분류해 버린단 말이에요. 즉 얘가 새로운 상황에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한다면, 선생님이 한번 점을 찍어줄게. 여기 봐봐. 여기다가 점을 찍었어. 그럼 얘는 같은 미생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의 정의가 기준이 돼서 이 기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한번 도출을 해보란 말이야. 내가 예를 들면 그래프에서 어떤 점을 찍어놨다고 해볼게. 여기에서. 그런데 이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생물의 종의 정의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얘가 미생물로 같은 종으로 묶일 수 있는지 묶일 수 없는지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